안녕하세요. 루시드 수학선생입니다. 아전인수 제8화 제때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곱절 힘들어진다 라는 주제로 오늘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중에는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놀다가 나중에 공부하겠다 이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20년 넘게 학생들을 봐왔지만 이런 친구들 중에서 나중에 수학을 잘한 사람들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40대, 50대 이런 어른들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는 세월이 너무 많이 변했거든요. 예전에 고등학교 수학 교육 과정은 중학교 수학을 복습하고 그 위에 고등학교 수학을 쌓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개정된 수학교육과정은 학생들의 학습량을 줄여주기 위해서 중학교 과정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고등학교 수학과정을 배우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머리가 좋다면 고3 때 정신 차려도 수학을 따라가기가 쉬웠죠. 하지만 새 교육과정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수학부터 단계 학습으로 쭉 고등학교 전 과정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중간에 빠지면 그 위에 쌓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고등학생들이 결국 수포자가 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수학을 잘 하기 위해서는 몰아서 많이 하는 것보다 조금씩 꾸준히 공부해야 합니다. 특히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유형 위주의 선행학습보다는 현행학습을 탄탄히 하여 숲을 볼 수 있도록 시각을 넓히는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행학습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선행을 하게 되면 저절로 문제만 많이 풀게 되기 때문에 수박 겉핥기식의 공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현행학습이 좋다는 뜻도 아닙니다. 현행학습을 하더라도 시간이 충분한 만큼 다양한 심화 문제들을 풀어서 학습 과정에 대한 시각을 넓혀야지 현행학습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명 중에 1명 정도만 할 수 있는 선행학습보다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어울리는 현행학습과 탄탄한 심화학습으로 선행학습을 하는 학생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은 중학교 1학년의 1차 방정식, 2학년의 연립방정식, 3학년의 2차 방정식 이렇게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방정식들을 고등학교 과정의 연립 2차 방정식과 비교해서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뽑은 첫 번째 문제는요. 연립방정식 중에서 2차와 1차가 동시에 있는 그런 연립방정식입니다. 요 식은 1차고요. 요 식은 2차입니다. 자, 그래서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이 동시에 있을 때 1차 방정식을 먼저 한 문자에 관해서 고쳐서 이 두 번째 식 2차 방정식에다 대입을 해주면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미지수가 하나인 2차 방정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첫 번째 식 x-y는 2다 이렇게 있는 식에서 이 y를 우변으로 이항합니다. 그럼 뭐가 되냐면 x는 y 플러스 2라는 식이 되죠. 자, x와 y 플러스 2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요 y 플러스 2 x 대신에 y 플러스 2를 여기와 여기에 대입해 줍니다. 요 부분에 x에다가 y 플러스 2를 대입해 주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의 x에다가도 y 플러스 2를 대입해 주는 겁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해보면 x 대신에 y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고요. 여기 제곱이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y의 x를 쓰면 되겠네요. y 플러스 2를 대입해 줍니다. 이 x와 y는 서로 바꿔버리면 되겠죠. 그죠? 2y의 x 자리에 y 플러스 2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y 이퀄 2 이렇게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미지수가 y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문자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방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2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식은 전개하면 마이너스 2y 제곱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4y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y 이퀄 2 이렇게 되겠죠. 동류항끼리 정리해보면 첫 번째 동류항은 요 y제곱과 마이너스 2y 제곱이니까 요놈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y 제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4y와 마이너스 4y는 소거가 되고요. 요 y 하나만 남습니다. 마이너스 y가 남죠. 그죠? 자, 그리고 요쪽에 있는 여기 2가 아니고 4죠. 4. 자, 이쪽에 있는 4. 2를 제곱하면 4가 되죠.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를 차라락 곱해주면 y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 이퀄 0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미지수가 하나인 2차 방정식입니다. 근데 그때는 x가 주로 있었는데 여기는 y로 고쳐졌네요. 물론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x로 고쳐지기도 합니다. 자, 이놈을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하면 되겠죠. 2와 1이고 여기가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했더니 이렇게 되겠네요. y 플러스 2와 y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죠? 자,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 또는 y는 1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이제 y는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고 또는 y는 1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x도 구하고 y도 구해야 되기 때문에 y만 구한 거 가지고 끝내면 안 됩니다. 요 y 마이너스 2를 요 y 마이너스 2 요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 주면요 x는 0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y도 대입해 줘야 되겠죠. 요 y에다가 1을 대입하면 이때는 x는 3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2차의 연립방정식을 풀었을 때의 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1학년 때 배웠던 1차 방정식 푸는 방법과 뭐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중학교 3학년에 배웠던 2차 방정식 처리하는 방법, 그죠? 자,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의 본질적인 문제, 소거한다는 것, 이것들이 골고루 여기에 이 문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1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은 1차 식에서 한 문자에 관하여 정리한 다음 두 번째 식에다 대입해주면 우리가 아는 3학년에 배웠던 2차 방정식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가져왔는데요. 자, 이 위에 첫 번째 문제는 1차와 2차의 계산이었는데 두 번째 문제는 2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입니다. 자, 여기에는 1차가 없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방금 배웠던 것은 1차와 2차의 연립 유형이었는데 여기는 2차가 없죠. 둘 다 2차입니다. 둘 다 2차. 얘도 2차, 얘도 2차. 자, 그럼 이 중에서 1차를 끄집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1차를 어떻게 끄집어내느냐 하면 이 첫 번째 있는 식에서 인수분해를 하면 1차 식이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 첫 번째 식을 인수분해 해보겠습니다. 2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y제곱는 0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보면 2x와 x 여기는 둘 다 y 그리고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면 대각선 방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이 식을 인수분해 한 것이 2x-y와 x-y x-y 이퀄 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은 2x-y는 0이거나 또는 x-y가 0이 되겠죠. 그죠? 자, 이 식 y를 이용하면 y는 2x 이렇게 되고요. 또는 여기는 y는 x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요 식이 두 개의 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있는 요 식이 두 개의 1차 식으로 쪼개졌어요.
두 개의 1차식으로 쪼개졌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1차식 중에서 하나씩 짝지어 가지고 나머지 식을 써주면 됩니다. 자, 여기 좌우를 바꿔 적어 볼게요. y는 2x라는 식과 또는 y는 x라는 식 두 개로 이렇게 됐는데요. 이 식에다가 짝을 짓습니다. 어떻게 짝을 짓느냐 하면, 자, 이 두 첫 번째 식이, 첫 번째 있는 이 두 식이 요 식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있는 두 식에다가 요 식을 연립방정식을 해주는 거죠. 두 번째 있던 식. 그래서 5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퀄 16 요거 하고, 또 여기 y는 x라는 식과 5x제곱 마이너스 y제곱 16 이렇게 두 개를 짝을 지어서 연립방정식을 다시 풀어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여기 2차와 2차로 되어 있던 식이 지금 요 식을 보면 1차와 2차, 여기도 1차와 2차 이렇게 갈라졌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 첫 번째 유형하고 같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동시에 풀어주면 되겠죠. 근데 이 중간에는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얘들은 제가 이미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를 해 놨어요. 바로 대입을 하면 됩니다. y 대신 2x를 대입하면요, 5x 제곱에다가 여기 있는 요 y 대신 2x를 대입해야 되니까 괄호치고 2x 제곱 이렇게 16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는 5x 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4x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16. 자, 그러면 동류항끼리 정리해 보니까 x 제곱은 16이 돼서요, 이 두 식은 x는 4 또는 x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두 개가 되겠죠. 자, 요걸 풀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마찬가지로 x가 나왔지만 우리는 y도 찾아야 됩니다. 요 x에다 4를 집어넣어주면 y의 값은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4를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8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연립방정식이 둘로 쪼개졌잖아요. 그죠? 두 번째 거 마저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5x 제곱 마이너스 y 자리에 x 제곱 이렇게 대입해주면 4x 제곱은 16이 되기 때문에 x 제곱은 4가 되겠죠. 그래서 x의 값이 마찬가지로 2와 또는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y를 찾아줘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x와 y랑 같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y는 2가 되고요, 같은 거. 여기서 y는 같은 거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둘도 전체적으로 or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해는 이렇게 얘 또는 얘 또는 얘 또는 얘 이렇게 4개의 순서쌍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이해되셨나요? 첫 번째 문제와 비교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1차와 2차인데 1차를 한 문자에 대해서 고친다. 두 번째 문제는 2차와 2차이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를 1차식으로 쪼갠다. 이 문제에서는 얘를 1차식으로 쪼갠다. 그렇게 해서 연립방정식을 풀면 된다라는 거죠. 요 앞에서 했던 방식이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얘는 그러니까 필수죠. 이 문제를 풀 때도 이 방법으로 풀게 되기 때문에 요거 꼭 알아둬야 되는 거죠. 자, 다음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 세 번째 문제는 앞에서 했던 두 문제와 다른데요. 앞에서는 1차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1차가 없긴 하지만 1차로 쪼개지는 식이 있었습니다.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하나가 있었어요. 자, 근데 3번을 보면 인수분해도 안 되고 1차도 없습니다. 그럴 때 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3번이고 그 중에 두 번째가 바로 4번입니다. 3번은 바로 뭐냐 하면 최고차항을 소거한다. 최고차항. 여기서는 x제곱 y제곱, 여기 x제곱 y제곱 있는데 이 둘이 최고차항입니다.
제일 높은 2차식이니까. 나머지들은 1차하고 0차죠. 상수항이니까. 최고차항을 소거를 하는데요. 이 최고차항을 소거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보세요. 이 식들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식들이 서로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식들은 1차가 됩니다. 그래서 요 유형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이 첫 번째 했던 유형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고차항을 소거하는 문제들은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느냐. 자, 여기 x제곱 앞에 개수가 서로 비율이 같고요. y제곱 앞에 개수도 서로 비율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1대2, 1대2, 그죠? 또는 2대1, 2대1 이렇게 되죠. 이렇게 비율이 같을 때 밑에 식에다가 적당히 2를 곱해주면 최고차항이 동시에 소거가 되는 거죠. 자, 요 밑에 식에다 2를 곱해보면요. 2x제곱에다가 2y제곱에다가 플러스 2x 마이너스 2y는 2, 6, 12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요식과 요식을 빼버리면 최고차항이 사라지면서 1차항만 남게 됩니다. 빼면 얘네들이 부호가 같아서 사라지고요. 여기도 빼면 얘네들이 부호가 같아서 사라집니다. 여기는 3x에서 2x를 빼니까 x가 되고요. y에다가 마이너스 2y를 빼니까 플러스 2y가 돼서 3y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마침 사라져 버렸네요. 그죠? 안 사라져도 되는데 마침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한 문자에 관하여 정리를 해보면 여기 첫 번째 하던 방식이죠. x는 마이너스 3y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x는 마이너스 3y다 라는 식을 여기 두 번째 식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1차니까 그대로 대입해 줍니다. 자, 그러면 좀 지워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눈에 잘 안 보이죠, 그죠? 조금 복잡해졌으니까. 자, 여기에서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y를 그대로 대입해 주고요. 괄호 쓰고 여기 x 자리에다가도 마이너스 3y를 대입해 줄 생각입니다. 자, 첫 번째 요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y를 대입하고요. 얘는 x의 제곱이었으니까 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y제곱, 그리고 여기 x 자리에다가도 마이너스 3y인데 다른 값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3y를 그냥 써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y 이퀄 6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기 제곱하고 동류항 정리하면, 자, 요 놈은 9y 제곱이기 때문에 요 y 제곱하고 더해서 10y 제곱이 되고요. 자, 요 놈은 다시 동류항이니까 마이너스 4y가 되고요. 요 놈은 넘어오면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인수분해를 그냥 할 수도 있지만 여기 지금 숫자들이 너무 크니까 2로 나누어 주는 거죠. 이렇게 2로 전체적으로 나눠주면 5y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 이퀄 0 이렇게 됩니다. 자, 5y는 5y와 y로 쪼개면 되고 얘는 3과 1 여기에 마이너스 여기에 플러스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요식은 5y 플러스 3과 y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자, 요 식에 5y 플러스 3이 0이 되면 얘가 0이 되려면 y는 얼마가 되냐 하면 마이너스 5분의 3. 자, 요거 암산할 수 있죠. 그죠? 또는 y는 두 번째 식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y는 1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y를 찾았으니까 x도 찾아야 되는데 y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주면 되거든요. y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주면 x의 값은 플러스 5분의 9가 되죠. 그죠? 플러스 5분의 9가 되죠. 자, 요때는 y가 1이니까 요 1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주면 x가 되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3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쌍의 이렇게 한 쌍과 이렇게 한 쌍, 두 쌍의 해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여기 아까 요 놈은 1차가 두 개였기 때문에 각각 두 쌍에서 네 쌍의 해가 나왔고요. 얘는 공교롭게 최고차항을 소거했더니 1차식이 돼서 1차와 2차의 꼴이기 때문에 두 쌍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에 이어서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이 아니죠. 네 번째 문제는 마찬가지로 1차와 2차의 꼴도 아니고 인수분해가 되는 꼴도 아닙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4번 문제는 요 3번과 사실은 비슷하죠. 3번도 인수분해 되는 모양이 없고 1차도 없습니다. 요 4번에도 1차식이 없고요. 둘 다 2차인데 각각이 인수분해 처리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요 상황을 보자면 최고차항의 x제곱과 4x제곱 이게 밑에 거와 위에 것이 4대 1인데 y 값은 1대 1이에요. 그래서 이 최고차항이 동시에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빼면 y는 사라지지만 x제곱과 여기 xy 항이 동시에 남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네 번째 있는 이 식을 잘 정리해서 이 두 번째 있는 식처럼 만들어 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두 번째 있는 이 식을 보면 상수항에 0이잖아요. 그죠? 자, 이 상수항을 0으로 만들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3번은 최고차항을 소거해 본다. 최고차, 차수가 높은 차수항, 이 항을 소거한다. 그죠? 소거한다. 그렇게 소거하면 1차식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1차식이 나온다. 근데 여기 네 번째 있는 이 식은 바로 뭐냐면 상수항을 소거해 본다. 상수항을 소거해 봐서 인수분해 되는 식이 나오는지 확인해 봅니다.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하면 되니까 이 두 번째 형식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상수항을 소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7이고 마이너스 14이기 때문에 위의 식에다가 2를 곱하면 간단하게 정리하겠죠. 그죠? 자, 2x 제곱이 되고요. 2xy가 되고 2y 제곱이 되고 여기는 14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휘리릭 더해주는 거죠. 더해주면은 6x 제곱과 마이너스 11xy 그리고 여기는 더해주니까 플러스 3y 제곱 이렇게 되고 이쪽은 0이 되네. 그죠? 자, 그래서 이 식이 인수분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2x와 3x 그리고 여기는 3y와 y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면 마이너스 9xy와 마이너스 2xy 그래서 마이너스 11xy가 되네요. 확인이 됐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둘로 인수분해 되는 식이 만들어졌다. 그죠? 자, 그러면 이놈을 인수분해하고서 두 개 중에 편리한 식 하나를 짝지어주면 됩니다. 인수분해 한 식을 한번 적어보자면 2x-3y 하고 3x-y 하고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나왔네요. 그러면 이 두 식은 이렇게 둘로 쪼개지겠죠? 2x-3y 이퀄 0 또는 3x-y 이퀄 0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식을 나머지 한 쌍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두 식은 어느 하나의 식에서 나왔다면 다른 식을 선택하면 되는데 어느 하나의 식에서 나온 게 아니라 두 식을 정리해서 나왔기 때문에 얘과 쌍을 지어야 될 것이 아무거나 둘 중에 편리한 게 가면 좋습니다. 근데 요 놈이 더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놈을 쓸 겁니다. 이렇게 짝을 지어 줄 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이퀄 7 또 여기다가도 똑같이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이퀄 7 이렇게 된 거죠. 자, 이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여러분 보다시피 이 두 개의 연립방정식도 1차와 2차 이 모양이죠. 그죠? 1차와 2차 이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 2번, 3번, 4번이 다 1번처럼 고쳐서 하는 거죠. 그죠? 자, 계속 이어서 풀어 봅시다. 자, 요 식을 이제 1차의 식을 한 문자로 고쳐야 되니까
2x 이퀄 3y가 되고요. 자, x는 2분의 3y가 됩니다. 그죠? 자, 2분의 3y를 이 밑에 식에다 대입해 주면 되겠죠. x 대신에 2분의 3y의 제곱, 그죠? 마이너스 x 대신에 또 2분의 3y, 그리고 그 뒤에 y를 곱해 줍니다. 플러스 y 제곱 이퀄 7 이렇게 되네요. 자, 요놈은 4분의 9y 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3y 제곱, 그리고 또 y 제곱 이렇게 되네요. 자, y 제곱밖에 없네요. 자, 그러니까 y 제곱밖에 없으면은 4를 짜라락 곱해 줄까요? 4를. 그러면 9y 제곱. 자, 여기 곱하기 4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6y 제곱 마이너스 6y 제곱. 여기를 4로 곱했으니까 4y 제곱 이퀄 4, 7에 28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13y에서 6y니까 어떻게 됩니까? 10y인가요? 10y. 10y 제곱. 10y 제곱 아니다. 그죠? 쏘리. 죄송합니다. 10y 제곱이 아니고 뭐죠? 여기서 빼면 3이니까 7y 제곱이 되네요. 그죠? 7y 제곱은 28이니까 y 제곱은 4, 7에 28. 따라서 y는 플러스 4와 마이너스 4입니다. y는 4와 또는 y는 마이너스 4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요 y들을 아까 요식 있죠? 요식. 여기다 대입해 주면 바로 x의 값들이 나오겠죠. 그죠? 자, 요식에다가 y에다 4를 대입하면 x는 6이 되고요. y에다가 x가 아닌데 y가 아닌데 자, 얘는 6이 되죠. 그죠? 여기는 x는 얼마가 되죠? 그다음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6과 4 마이너스 6과 4 이렇게 두 개의 해가 나옵니다. 자, 마지막 여기 있는 식도 마찬가지로 정리해 주면 되겠는데요. 3y 마이너스 y 자, 살짝 이제 버그가 나기 시작하네요. 이거 뭐. 자, 3y는 자, 정리를 해보면 3x 이퀄 y가 되니까 y는 3x입니다. 이렇게 바꿔 적으면 되죠. y는 3x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y 대신 3x를 집어넣는 거고요.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x y 대신 3x 그죠? 이렇게 집어넣고 플러스 y 대신 3x 제곱을 해주고 7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9x 제곱 이퀄 7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요건 뭐죠? 10에서 7x 제곱은 7이 되고요. x 제곱은 1이 되네요. 그래서 여기서 x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요. 그때 요 x 자리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어 주면 y도 나오겠죠. 그죠? 1 집어넣어 주면 y는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주면 마이너스 3이 되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의 해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전체를 정리해 보면 이 식이 기본이 되는 거죠. 1차와 2차가 있을 때 1차식을 한 문자로 고쳐서 대입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3학년에 배웠던 2차 방정식이 나오기 때문에 인수분해해서 풀거나 혹시라도 인수분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근해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식은 둘 다 2차라서 1차가 없는데 이 중에서 한 놈이 인수분해가 된다. 따라서 1차로 고쳐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1번처럼 고쳐서 풀 수가 있다. 3번은 최고창의 개수가 서로 이렇게 비율이 같을 때는 이 두 최고창 x제곱과 y제곱을 동시에 없앨 수 있는데 그렇게 없애면 1차가 나오기 때문에 1차식을 만들고 이 중에 간단한 식을 골라서 이런 모양으로 고쳐서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식도 마찬가지죠. 상수항을 소구하면 인수분해가 가능해지니까 얘처럼 고쳐서 다시 얘처럼 고쳐서 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유형은요,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연립방정식을 미지수가 하나인 2차 방정식으로 고쳐서 그 다음에 1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풀고 x와 y를 각각 찾아주는 방식이었는데 요번은 좀 다른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닌데 어, 예를 들면 5번도 이렇게 할 수는 있거든요. 꼭 이 방법이 돼야 되는 건 아니는데 안 될 때도 있어요. 자, 요 식을 보면은 최고차항인데 인수분해 되는 식도 없네요. 그죠? 인수분해 되는 것도 아니고 1차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둘 다 2차니까. 요 상수항을 소거하는 겁니다. 상수항을 소거하면 인수분해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상수항을 소거하는 이 4번과 같은 유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도 풀 수 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방법은 뭐냐면요. 2차 방정식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알파와 베타가 어떤 2차 방정식의 근일 때 우리는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많이 했죠, 그죠? 두 근의 합 x 플러스 두 근의 곱는 0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 이 방법을 많이 쓰는데요. 자, 두 근이 주어지면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새로운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놓고 이놈의 근을 구하면 한 놈이 알파와 베타, 또 다른 놈이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x와 y를 근으로 하자 하는 방정식을 만들자는 겁니다. 자, 이쪽에 있는 이 방정식에서 x와 y를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전에 살짝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 5번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이다 라는 식과 여기다 다시 쓸게요. xy는 3이다 라는 식이 있는데 이것을 이도저도 안 되는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식은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하면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는 10 이렇게 되고요. 밑에 거는 당연히 그냥 xy는 3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이 방정식이나 이 연립방정식이나 같은 연립방정식인데 이 연립방정식을 이렇게 치환해서 새로운 연립방정식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x 플러스 y를 u라고 하고요. xy를 v라고 해서 u와 v에 관한 새로운 연립방정식을 만들 겁니다. 보세요. u의 제곱 마이너스 2v는 10 그리고 얘는 v는 3.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새로운 2차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얘는 2차와 1차가 됐죠. 그죠? 바로 이런 모양입니다. 이놈으로 UV를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UV를 구하면 이렇게 UV를 구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UV를 한번 구해 볼게요. V는 3이니까 여기 V에다 3을 집어넣으면 U의 제곱 마이너스 여기 3이 들어가면 2, 3은 6이 되네요. 그죠? 자, 10이 돼서 U의 제곱은 얼마입니까? 16이니까 U는 플러스 마이너스 4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U 플러스 마이너스 4와 V는 3 이 두 개를 가지고 이 식을 이렇게 다시 바꿀 수가 있겠죠. U는 4와 V는 3 또는 U는 마이너스 4 그리고 V는 3 똑같이 이렇게 되죠. 자, 이때 UV는 우리가 치환한 식이기 때문에 원래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X 플러스 Y는 4와 XY는 3이라는 방정식으로 고쳐지고요. 또는 이쪽에 있는 식은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4와 XY는 3이라는 식으로 바뀌어집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자, 여기를 일부를 지우고 다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은 x와 y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방정식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만들어 주냐 하면, 자, 여기 두 근의 합곱 있는데 여기 지우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x와 y로 근으로 하는데 여기 x제곱 하면 안 되니까 t라는 문자를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두 개의 합은 4고 곱은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요식을 여기다 적용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t의 값은 인수분해하면 3 또는 1이 되는데, 이 t의 값이 하나는 x 하나는 y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여기 너무 좁다. 자, 요 식을 풀면 x가 3일 때는 y가 1이 되고, 반대로 x가 1일 때는 y는 3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x, y는 문자가 서로 바뀌어도 식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x와 y가 서로 크로스로 이렇게 값이 서로 바뀌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식은 여기에 마이너스가 들어가겠네요. 여기에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가 들어가고요. 여기서 둘 다 마이너스구나. 둘 다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들어가면 인수분해해서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이 되면 얘들은 다시 1과 3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식을 풀었을 때 x와 y는, x가 마이너스 3이면 y는 마이너스 1이 되고,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마이너스 3이 된다. 아이고, 잠깐 딴 데 쳐다보다가 y는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지금 패드가 살짝 이상이 있어가지고, 자, 끝에서 약간 버벅대긴 했죠. 자, 끝에서 살짝 버벅대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 2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여기서 한 과정을 보면은 인수분해도 안 되고 1차도 없는 이런 식을 갖다가 치환을 이용해서 1차가 있는 연립방정식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꿔서 풀어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면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입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있는 이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얘는 꼭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것들은 이렇게 바꾸면 되고, 얘도 이렇게 바꾸면 되고, 얘는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바꾸면 되고, 얘는 다른 방식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바꾸서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서로 연관성이 다 있어요. 아무리 복잡한 2차 방정식이라도 이 5가지 유형 혹은 이 4가지 유형, 사실은 5번째는 이 4번째 거랑 사실은 같은 거니까, 그죠? 이 4가지 유형을 가지고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거고, 이때 이 첫 번째 유형이 가장 중요하다. 다 얘를 이용해서 푸는 거니까, 그죠? 다 얘로 바꿔서 푸는 거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유형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중학교 과정 1, 2, 3학년 과정에 나오는 여러 가지 연립방정식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이렇게 풀기 때문에 중학교 때 그 공부를 하지 않고 고등학교에 와서 그냥 될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라는 의미를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중학교 1학년 1차 방정식과 2학년 연립방정식, 3학년의 2차 방정식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연립 2차 방정식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배워봤습니다. 오랜만에 올리는 아전인수 제8화 제때 하지 않으면 나중에 곱절로 힘들어진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